네, 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또 전화로도 문자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1659님께서 보고 계시네요. 다음 카카오를 50%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따로 적진 않으셨어요. 필요하시면은 좀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매수가 적어주세요, 시청자님. 네. 다음 카카오 50%인데 지금 계속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오늘 주가가 12만 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이경민 PB님, 예. 그동안 저희 다음 카카오 진단 또 얼마 전에도 해드리긴 했어요. 네, 진짜 지금 추세를 아예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비중도 50%나 있으신데요. 예, 일단 비중은 좀 많이 있으신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채널권 좀 하단 부분에 조금 장기간을 좀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봉으로 보면 8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약 2달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예, 2달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너무 좀 힘든 자리에 있지만 지금 자리가 일단은 그 작년 7월 달 좀 급등 나오고 나서 좀 쉬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이 고점에 잡지는 않으셨네요. 다행히. 지금 매수가가 있거든요. 보니까 12만 8,500원이에요. 예. 지금 12만 원대니까 뭐 10% 채 안 되는 손실이시죠? 예, 그 정도 손실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 차트가 조금 보이면 좋겠지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 로그 차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하락 채널을 올해 초에 핀테크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다만 움직였던 폭이 약 18%의 진동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18% 내외의 진동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 채널권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가격대는 채널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약 14만 원 수준까지는 채널권으로 조금 확인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 드는 만큼 지금 매도하시는 거는 좀 맞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뭐 전 저점인 뭐 한 11만 5천 원 수준 이 정도를 그 이탈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서 13만 원 위쪽에서 한 13만 7천 원 언저리 그 정도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을 높게 잡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예,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의 최근에 나왔던 거는 삼성이 루프페이를 인수를 하면서 그쪽 그 모바일 쪽으로 해서 그 핀테크 시장에 뭐 진출한다, 진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최근에 핀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에서 그 진행하는 그 애플 결제나 아니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좀 전용이 되지 않을까, 마그네틱 전용으로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카카오의 그 사업 비중은 카카오페이 쪽으로 해서 온라인 쪽 비중이기 때문에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폭이 그렇게 겹치진 않을 것 같고 삼성페이 때문에 최근에 조금 많이 급락을 한 부분은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감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 처리하시는 것보다 반등을 기다리셔서 매도하시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2297 문자 쓰시는 분께서 삼성 SDS가 아니라 SDI를 갖고 계십니다. 14만 2,500원에 매수를 해주셔서 60%. 또 비중 많이 갖고 계시네요. 언제나 오를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13만 2,500원 마감됐습니다. 지금 10% 정도 순실이신데요. SDI가 언제나 오를까요? 엄태훈 과장님. SDI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이 14만 2,500원에 60%라는 거는 조금 비중이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뭐 일각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직원들이 삼성 SDI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주식이기도 하지만 우선 기술적으로 분석을 맡았으니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만 3천 원 라인이 이 주식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로는 상승, 그 밑으로는 하락인데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 세 개의 추세선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기 20만 원대,
그리고 여기 라인,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14만 2,900원을 찍고 내려온 라인, 요 하락 추세대를 우선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안쪽에 보면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우선은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11만 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추세대 자체가 상향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수급이 확실하게 붙어주지 않고 14만 3천 원이 돌파가 되지 않는 한 SDI는 시장의 상승과는 조금 무관하게 갈 수 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주체가 나오는데, 동향이 나오는데요. 최근 이 주식은 뭐 투신이나 뭐 여러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사게 된다면 14만 3천 원도 한번 뚫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이 매우 2천이 넘어갔다가 오고 매우 하락인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으로 기회비용을 날리시는 것보다는 우선 14만 3천 원에 도달되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거나 그 오버슈팅 한번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하면 다시 14만 3천 원을 밟고 올라갔을 때 비중을 다시 더 늘리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도 뭐 장기로 들어가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시장이 좋아서 들어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리셨을 것 같은데 안 오르는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이 증권가에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가 지향해야 될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 진짜 끈기가 필요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예, 몇 년 동안 그렇죠. SDI 알아봤고요. 다음 시청자분 3566 문자 쓰시는 분 전화 먼저 받아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종목은 대현이고요. 네, 의류주 매수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네. 매수가는 2,770원에 비중은 20%요. 예. 20% 비중에 10% 정도 손실이십니다. 20%? 예. 대현이, 지난해 가을까지 시세가 좋다가 좀 부진하네요. 왜 매수하셨나요? 저는 의료의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으로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간간히 있고 하니까 해서, 그러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의류주가 사실 내수 쪽은 많이 부진해서요. 그동안 제가 아는 지인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도 여성 브랜드 담당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옷이 잘 안 팔려서.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백화점들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 대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 여성 브랜드 있잖아요. 특히 어떤 브랜드에서 중국 모멘텀 기대하셨나요? 아니,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 그냥 여성 브랜드. 라는 점에서 중국인 여성들한테도 좀 어필할 수 있지 않겠나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제가 듣기로는 모조의 스핀이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다고 듣긴 한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자, 대현 지금 오늘 종가 2,500원에 마감됐고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선택해 주시죠. 이재우 차장님. 네, 차장님.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를 한 거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작년에 관심이 있었고 매수를 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좀 빠졌을 때 2월 말이나 3월 달에 그때 매수를 하셨나요? 예, 2월 말에 했습니다. 2월 26일인가 7일인가 그때쯤 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 2월 말 같으면은 주가가 이제 반등 나오다가 한번 이 20선 깨지고 내려오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싸 보인다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락이 확실하게 멈추는 걸 확인하시면서 매매 대응 아니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2월 달에 조금 물론 이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약간 성급한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대여대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모조 스핀 얘기도 해주셨고, 또 듀에리안 브랜드도 있고, 이런 브랜드가 실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부분이 아니고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체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의류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종목별로 이제 반등은 시도되는데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흐름 보입니다. 대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가 움직임만 보고 본다라고 하면은 대연이 하락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소형주고 또한 이제 대연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가 지금 한 1,000억에 육박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그런 업체는 아니다. 자산 가치도 있고 또 중국발 모멘텀도 있고 이 모멘텀이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브랜드들이 잘 팔린다라는 얘기 뉴스플로우 한 방만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매수가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결이 되고 잘 팔릴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는 잘 팔린지 어쩐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돼서 일단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반등의 목표치는 한 2,800원에서 900원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만 발동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3,000원대 이상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2,800원대 정도, 그 정도로 1차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고 2차 목표가는 중국에서 좋은 어떤 판매라든가 또 해외 직구 또 이제 최근에 유행이기 때문에 긍정적 모멘텀 발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목표가를 조금 높여가지고 3,2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보시면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직전 저점이 한 2,500원 정도, 2,400원 정도, 450원, 400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정도 자리에서 좀 하락은 좀 멈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라인을 이탈하고서 2,4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 하면은 약간의 이제 절반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전반적으로는 좀 더 보유하시면서 3월 말 혹은 4월 달 반등을 한번 좀 기다린 쪽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치가 2,800원이라고요? 네, 2,800원에서 900원 사이 그 정도를 1차 목표치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울산입니다. 네, 울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울산에서는 주변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나요? 아니, 다 반대하시던데. 꼭 성공적인 투자자로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네. 토마토 TV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더 노력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3566으로 보내주셨던 분이십니다. 대우증권을 갖고 계시는데요. 1,750원에 또 60%. 비중 또 많이 담으셨어요. 오늘 주가가 1,650원에 마감됐는데 금리를 인하했는데 증권주가 하락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경민 PB님. 좀 이분이 오늘 이 음봉에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왜 증권주 왜 내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증권주?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전일이었죠. SDS하고 제일모직 특례 편입이 코스피 200에 되면서 바스켓으로 기관에서 많이 종목을 덜어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일단은 대우증권도 대형주였기 때문에 어제 윗꼬리의 영향이었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피해주로 인식됐었던 은행주들의 굉장히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바닥권에서 은행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했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지금 분위기고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증권주에 대한 매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좀 원체 싸고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뭐 0.9배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좀 너무 좀 많이 그 밸류적으로 매력은 있지만 최근에 체결 강도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100 이상 뭐 한 달 동안 100 이상 체결 강도가 나왔던 적이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려서 사지 않고 밑에서 받아서 그냥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엑시트 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수요돼야지 원금 이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10,000원 정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000원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조금 지켜간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사이에 한 11,000원 이상에서는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유럽이다, 중국이다, 돈 풀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또 유럽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또 수출주도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낙관론도 있잖아요. 기업 실적이 뭐 돌아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증권주는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 체결 강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지금 올릴 만한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가계의 이동 흐름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계의 이동 흐름은 그 국내 주식 비중은 좀 많이 줄이고 있고요. 해외 쪽 채권하고 해외 쪽 주식으로 많이 투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증권업에서도 뭐 IB나 아니면 리테일이나 이런 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여증권 같은 경우도 그 IB도 강하지만 리테일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장일단의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 유로의 양적 완화나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활성화에 과연 그게 많이 도움이 될지는 좀 다른 판단은 확신은 안 섭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는 참 저도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긴 한데 뭐 큰 투자 매력은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뭔가 확실한 매력이 있어야 또 보유할 만한 근거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모멘텀이나 뭔가 있어야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우증권 잘 전략 세우시고요. 11,000원 선에서 10,000원 선까지 이 가격대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고려로 간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신데요. 기가레인을 갖고 계시고요. 10% 비중 담으셨어요. 9,990원 기가레인 매수해 주셨습니다. 사물인터넷 테마가 오늘 좀 있었는데 안 움직였어요, 별로. 9,870원에 마감돼서 약간 손실을 보셨는데요. 엄태훈 과장님, 왜 오늘 안 움직였을까요, 기가레인? 우선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수급 주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박스권 그냥 하단, 상단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모으고 한쪽 방향성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 탐색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괜찮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잠시 밀어두셨다가 추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면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자 기관 합계나 아니면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어떤 특별한 수급 주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RF통신부품 기가레인인데요. 어느 사물인터넷이라는 그냥 테마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요 업계 평균 PER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총이 한 1,700억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이익이 한 200억 작배되면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는 9.8배. 그러니까 업계 평균 PER 15배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평가라고는 보여지는데, 아직 특별한 수급 주체가 붙기 전까지는 잠시 밀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선에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박스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좀 비중을 늘려나가시고 위에서는 좀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9,000원 선에서 12,000원 사이 박스권을 설정을 하시고, 그 하향 이탈된다면은 우선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다시 9,000원 올라오면 비중 확대, 그리고 12,000원 가면 비중 축소, 그러면 다시 조정이면 비중
확대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지금 종목이지 어떤 보유 관점으로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답답한 그런 흐름만이 연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트레이딩 바이 박스권 매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ISC요. ISC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7,300원인데요. 예. 20% 갖고 있다 어제 39,200원에 던졌어요. 10%를. 네네. 그리고 오늘 또 4만 원에 걸었는데 제 것까지는 안 오고 밑으로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증권사분들은 자꾸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네.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 마음이랑 또 다른 사람 의견이 대립하니까 조금 마음 결정을 더 확실히 하고 싶다는 관점에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는 증권사 객장분은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시청자분은 어제 오늘 분할 매도 중이신데요. ISC 진단 필요한 분, 세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재우 차장님. 예, 이재우 차장님. 네, 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잘 가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나고 계신데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또 1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셨고, 예. 나머지 10% 남은 거잖아요. 네. 최고가에 매도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죠? 아니면 또 네.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들어갈까 싶어요. 근데 뭐 네, 너무 많이 오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장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잘 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으면은 잘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근데 푹 빠지면 매수 들어가요. 근데 매수 들어가면은 거기서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또 많죠. 그죠?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잘 안 주고 가고 갈 때는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줬을 때는 더 빠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나셨고, 장기 이제 보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절반은 뭐 이익 실현하셨으니까,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직원분 말씀대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4만 원대 넘어가서 한번 매도 목표가를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단기 매매를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조정 조금 들어오면은 뭐 매수했다가 또 좀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매매가 가능할 텐데 27,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 보면은 단기 매매 성향 같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시고 전체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고 또 삼성 갤럭시 S6 출시 이후에 ISC도 또한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거래도 붙으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4만 원 톡 찍고 밀려 내려갔다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해봤던 4만 원 넘어가서 한 4만 2천 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남은 종목도 한번 매도해주는 쪽으로 이제 보시고 만약에 올라가서 이번 마디 봉크가 굉장히 커졌죠. 그전에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또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한번 잘 팔아주시기 바라겠고 그 차후에 조정을 충분히 가격과 또 시기적으로도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는다라면은 그때 아마 3만 한 중반대에 한번 진입을 노려보시되 가격이 급하게 빠졌다 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텀 주셨다가 또 천천히 매수하시는 쪽 전략 상황이 괜찮다, 전체 시장 상황이 괜찮다라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기 애플에서도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이제 파악은 못 했는데, 어쨌든 주가 지금 이제 또다시 신고가를 넘어갔습니다. 계속 신고가 넘어갔다가 조정 주고, 과거 패턴 보면은 넘어갔다가 한 두 달 정도 조정 주고, 넘어갔다가 뭐 한 달 정도 조정 주고, 요번에 또 다시 넘어가고 있죠.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애플의 모멘텀까지 가생했다 하면
봉크가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반영돼가지고 추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챙겨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시 재매수 시점은 한번 올라가가지고 선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난다라면은 바로 일반인들처럼 단타치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기적으로도 쉬어가야 그다음에 또 2차 그다음 시세가 또 나오는 법이니까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잘 챙겨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6329 문자 쓰시는 분께서 심택을 11,000원에 매수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11,000원에 마감됐네요. 2% 상승했습니다. 이경민 PB님 전략 주시죠. 예. 심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적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지주사하고 이제 그 사업 부분, 제조하고 사업 부분을 좀 분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7월 달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중소기업의 지주사 이런 분할 관련돼서 이슈는 좀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AK홀딩스가 애경유화에서 분할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한진칼이 대한항공하고 또 분할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최근에 DY파워가 동현기전에서 분할이 됐었나요? 예, 그것처럼 지주사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뭐 심택홀딩스하고 심택으로 아마 가칭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DDR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D램 부분이 이제 DDR3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하이닉스에서 DDR4를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서버 시장에부터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 PC나 아니면 이런 일반 시장에도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동회사 그 PCB 관련돼서 DDR4 관련주로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11,000원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보면 12,5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2,000원만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바로 14,000원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반도체 업황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1,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마지막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대림산업이에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고요? 66,100원에 20%요. 예, 수익 나고 계시는데요. 예, 대충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예. 이제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계속 흔들거려서요. 네네. 최근에 조금 횡보했네요. 예. 그래서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시청자분이 선택해 주시는 분이 진단해 드립니다. 예, 이재우 차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수익은 아니라도 뭐 소폭 수익 하시네요. 예. 예. 대림산업은 상대적으로 딱 여타 건설주보다 좀 덜 올랐죠. 근데 지금 이제 대림산업이라서 건설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이 확연한 실적 개선이라든가 또 업황 호조에 대한 전망 이걸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거의 돈의 힘, 유동성 이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실적도 실적 자체가 이제 쇼크 수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들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급반등을 주고 있는데 얼마 또 금리 인하를 했죠. 어저께. 그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입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기 자체가 그다지 썩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좋지 못한 상황을 반증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바닥이라 하더라도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이때는 또다시 더블딥, 빠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충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실적 장세로 가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대신에 대림산업과 같은 경우는 여타건설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최근에 좀 조정인데 대림산업은 그래서 그런지 들어라서 그런지 뭐 최근에 다른 건설주 조정받을 때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등 시도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이 건설주를 비롯한 산업주 섹터는 이번 달 뭐 하순 혹은 뭐 늦으면 4월 초까지는 조금 더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고 보유의 목표치 한 7만 원대 중반 뭐 그 정도로 한번 가져가시기 바랐어요. 빠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66,000원이나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뭐 이번 달 말까지 한번 보유해 보겠다. 예,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아마 7만 4,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한번 챙길 수 있는 자리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추세 완전히 안 돼서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 조금 더 이제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치라든가 너무 긴 보유 기간보다는 이번 달 하순 그리고 뭐 7만 원대 중반 이 정도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나요, 시청자님? 대충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목사님이 잘 봐주셨네요. 네, 생각대로 또 실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략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보자 이런 종목들 많이 보였어요. 다음 카카오, 삼성 SDI, 대우증권 기가레인까지. 오늘 저희 또 진단 여러분께 또 선사됐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 하락은 보장되지 않고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